전 세계가 금연을 외칠 때 오히려 13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백해무익한 연기일 뿐이지만 이들에게는 한 세기를 버텨온 생존의 동력이었죠. 대한제국 황제의 비밀금고에서 시작되어 국가의 든든한 세수원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인의 기호품을 책임지는 거대 제국이 된 KT&G. 그들의 처절하고도 화려한 생존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KT&G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120여 년 전인 1999년 7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부 내장원에 삼정과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담배와 인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당시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국가의 근대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물건을 만들고 파는 전매제도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담배는 더욱 철저하게 통제되었습니다. 1921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는 담배 전매령을 공포하며 한반도 내의 모든 담배 생산과 판매권을 독점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통치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담배 제조 기술과 공장 설비들이 현대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 체제는 이어졌고 1952년 4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재무부 산하에 전매청을 신설하며 담배를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전매청이 생산한 화랑, 파랑새, 신선 같은 담배들은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주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당시 담배 판매 수익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도로를 닦고 학교를 세우고 산업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귀중한 자금이 연기 속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솔담배가 한 해에만 수억 갑이 팔려나가며 단일 브랜드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담배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엔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의 성벽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을 비롯한 선대국들은 한국 시장의 문을 열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9월 1일 마침내 양담배 수입이 허용되면서 전매청의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산 담배의 세련된 디자인과 마케팅 앞에 국산 담배는 촌스럽고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담배만 피워야 했던 시대가 저물고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위기는 전매청이라는 관료 조직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가 주는 월급을 받으며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거친 시장의 파도로 뛰어들 것인가. 결국 정부는 1987년 4월 1일 전매청을 한국전매공사로 전환하며 공기업 체제로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다국적 담배 회사들의 자본력과 공세는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담배 한 개비에 담긴 국가의 명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막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독점이라는 온실 속에서 자라난 이 조직이 과연 글로벌 공룡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장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몸집을 불리고 체질을 개선하며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담배 수입 자유화라는 거센 파도가 덮친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담배 시장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1987년 4월 1일 전매청은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되며 공기업으로서의 첫걸음을 뗐지만 이름표를 바꾼다고 해서 쏟아지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공세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1989년 4월 1일 인삼사업까지 아우르며 한국담배인삼공사라는 거대 조직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시장 수성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더닐 말보로 등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마케팅을 앞세운 외국 담배들은 젊은 층과 도시 직장인들을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국산 담배를 두고 애국심으로 피우는 것이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품질 면에서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계속되자 공사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출시한 88 라이트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산물이었고 이는 국산 담배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틀은 여전히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인사와 예산 집행에서 정부의 간섭을 피하기 어려웠고 의사결정 속도는 민첩한 다국적 기업들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국가가 담배를 직접 팔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영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997년 발생한 외환 위기는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체질 개선을 위해 공사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강구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감축하고 전국에 퍼져 있던 낡은 제조 공장들을 통폐합하며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단순한 관료 조직이 아닌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절박함이 조직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노력 끝에 1999년 10월 8일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기업 가치를 대중에게 직접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2002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이날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정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완전한 민간 기업인 KTNG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전매라는 국가의 보호막을 완전히 걷어내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해야 하는 야생의 시장으로 스스로 걸어나간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과감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민영화 이후 KTNG는 더 이상 국내 시장 점유율 방어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세웠고 외부에서 마케팅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혈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했습니다. 담배라는 상품이 가진 부정적 인식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세련된 선택을 받는 기호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의 치열한 생존 투쟁은 KTNG가 단순한 국내 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경영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안방을 내어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단련된 그들은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더 넓은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들의 칼날은 이미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홀로 서기에 성공한 KTNG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에는 강력한 웰빙 열풍과 함께 금연 캠페인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광고는 제한되었고 흡연 구역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 KTNG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 대륙을 건너가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험의 중심에는 에세라는 가느다란 담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에세가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이 브랜드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글로벌 담배 시장의 주류는 굵고 강한 맛을 내는 일반 담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TNG는 남들이 보지 못한 틈새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련되고 깔끔한 담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1일 KTNG는 본격적인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선포하며 해외 마케팅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담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교한 기술력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에세의 슬림한 디자인이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고 투박한 담배 대신 가늘고 긴 담배를 꺼내대는 것이 세련된 도시인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글로벌 공략은 단순한 수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직접 뿌리를 내리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 KTNG는 러시아 칼루가주에 해외 첫 생산 공장 건설을 결정하며 유라시아 시장 공략에 전총기지를 세웠습니다. 2010년 10월 8일 마침내 러시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의 담배 규제 강화와 현지 기업들의 견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KTNG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2011년 1월 12일 인도네시아의 중견 담배 회사인 트리삭티를 인수하며 동남아시아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유의 정향담배인 크레텍 시장에 한국의 슬림담배 기술을 접목하는 과감한 시도는 현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의 결과는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KTNG의 연간 해외 담배 판매량은 국내 판매량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인들만 피우는 담배가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에서 소비되는 글로벌 기호품이 된 것입니다.
특히 S는 전 세계 초슬림 담배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월드 클래스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기술적인 혁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캡슐을 터뜨리면 맛이 변하는 제품을 대중화시키며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필터 기술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타르 함량은 낮추면서도 풍부한 맛을 유지하는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 담배는 약하다는 편견을 한국 담배는 깨끗하고 정교하다는 신뢰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좁은 내수 시장에서 외국 담배와 싸우던 작은 공기업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다국적 담배 공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5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슬림함 속에 담긴 그들의 거대한 야망은 연기처럼 흩어지지 않고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또 다른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담배 연기 없는 미래라는 구호는 KT&G에게 단순한 구호 그 이상의 생존 과제였습니다. 전통적인 관련 담배 시장이 전 세계적인 건강 규제와 금연 정책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존립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연기를 마시는 시대가 가고 기술을 호흡하는 시대가 도래하자 KT&G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신호탄은 2017년 11월 20일 관련형 전자담배 릴의 출시와 함께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미 글로벌 공룡인 필립 모리스가 아이코스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KT&G의 성공을 점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 특유의 편의성과 기술적 디테일에 집중했습니다. 연속 흡연이 가능하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디자인의 릴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KT&G는 적과의 동침이라 불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2020년 12월 29일 글로벌 담배업계의 1위 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입니다. 전 세계의 거대한 유통망을 가진 PMI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KT&G의 협업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0년 8월 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릴이 PMI의 유통망을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KT&G의 기술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행보는 눈부신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KT&G는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5조 원 시대를 견고히 다졌고, 이제는 그룹 전체 매출 13조 원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담배 회사로만 남았다면 불가능했을 이 수치는 철저한 사업 다각화와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KT&G의 강력한 힘은 담배 이외의 영역에서도 뿜어져 나옵니다. 1899년부터 이어져 온 인삼 사업의 정통성을 계승한 KGC 인삼공사는 이제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1월 26일 KT&G는 2023 인베스터데이를 통해 차세대 제품, 건강기능식품, 해외 거련을 3대 핵심 성장 사업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약 3조 9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를 넘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라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거센 압박과 경영권 승계 등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시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KT&G는 이를 회피하는 대신 2024년 3월 28일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출범시키며 주주가치 제고와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주주와 사회에 어떻게 환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100년 기업의 책임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한제국 황실의 재정을 책임지던 보수적인 조직에서 시작해 글로벌 자본시장의 거친 파도를 넘는 민간 기업이 되기까지 KT&G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근현대 경제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누군간 연기를 파는 기업이라 비난했지만 그들은 그 연기 속에서 국가의 인프라를 세우고 수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심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연기가 사라진 자리에 혁신과 건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채워넣으며 다음 100년을 향한 연기 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